무더운 여름, 고운 속리산으로 자연을 닮은 밥상을 찾아 떠나봅니다. 바다의 푸른 저눈과 낭만 있는 해양 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축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군자의 꽃 연꽃, 화려한 자태와 은은한 향, 거기에 건강한 맛이 있는 여행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요즘 TV 드라마 말고 인터넷으로 웹드라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많이들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자, 최근에 청주가 주 무대가 된 웹드라마가 아주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러브인 청주, 사랑하면 다 그래라는 네네. 웹드라마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거 보니까 씨가 빨갛게 드라마 주인공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이 드라마는 풋풋하고 설레는 20대 초반의 청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30, 40대의 원숙한 사랑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얘기가 재밌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청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청주 출신이거나 지역의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만든 작품인데요. 네. 전북도성부터 시작해서 삼겹살 거리 그리고 뭐 서문교까지 청주 전역이 차례대로 쭉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아직 보질 못했는데 네네, 저도요. 유튜브 조회수가 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쫙 벌써 났다는 건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편안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냈던 그 풍경들이 드라마 속 배경으로 딱 나온다. 이거 너무 괜찮아요.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많은 분들도 찾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꼭 방송 끝나면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청주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 보시면서 재미 또 힐링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뭐 태풍도 비도 지나갔는데 이제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죠? 맞아요. 예. 네, 날이 부쩍 선선해졌는데요. 이번 주 중반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한풀 더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아침 공기가 한결 다릅니다. 간간히 부는 바람에 선선함도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과 내일까지는 동풍이 불면서 낮 동안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때문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더위가 올여름 막바지 더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충주가 19도, 괴산과 보은은 18도, 증평은 2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이 29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지만 한낮에는 볕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온이 올라 덥겠지만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층 더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텀블러에 어떤 걸 담으시나요? 텀블러에 탄산음료를 넣고 뚜껑을 닫으면 내부 압력이 증가해 폭발할 수 있고요. 또 유제품을 장기간 넣어두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기 있는 국물은 내부를 부식시킬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참 크고 중요하죠. 특히 이제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그래서 뭐 굳이 먹방 여행, 맛집 탐방 여행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갔을 때 맛집 찾아가는 건 뭐 기본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에 이제 대표하는 맛집을 갔다 오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네. 느낌까지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런 말 있습니다. 음식은 자연과 요리사의 정성이 하나 될 때 진정한 맛이 우러난다. 우리가 사실 도심 속에 있는 가게들도 요리사의 정성은 만나볼 수 있는데 맞아요. 특히 우리가 여행을 가면 아무래도 자연 속으로 가니까 그게 정말로 진정한 맛이 우러날 수 있는 맛집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좀 있기도 하죠. 네, 그런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사전 정보인데요. 네. 귀동량은 물론이고 인터넷 검색도 그렇죠. 좀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속리산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한국의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속리산. 푸른 소나무가 숲을 이룬 속리산의 여름이 시리도록 빛납니다. 나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크고 아주 멋지고 속리산을 그대로 갖다 놓은 맛이에요. 속리산의 너른 품 안에서
자연을 닮은 밥상을 찾아 떠나는 미식 로드. 함께 즐겨보시죠. 시원한 폭포 물줄기가 무더위를 식혀주는데요. 이곳은 속리산으로 가는 길목의 관광거리. 그 옛날 수학여행 1번지로 명성을 떨쳤던 곳으로 길목마다 등산객들의 허기짐을 달래주는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다양한 약초를 이용한 한정식으로 입소문난 이곳이 오늘 첫 번째로 찾은 맛집인데요. 건강 밥상에 아름다운 소망을 담고 싶다는 식당 주인은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사장님, 산야초 밥상이 유명한데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산들에서 나는 야초를 가지고 100가지 단지에다 숙성을 시켜갖고 한 3년 정도 이상을 해서 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천연 조미료를 쓰고 있습니다. 산야초 효소 예찬으로 들뜬 식당 주인이 주방을 나와 어딘가로 안내를 합니다. 이곳이 숙성하는 곳입니다. 산야초 식당의 보물 창고인 셈인데요. 맛집 주인이 산야초 효소를 애용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군요. 제가 아파서 암 환자거든요. 그래서 몸이 피로하고 이 모든 소화 기능도 좀 안 좋았는데 이 야초를 먹고 나서는 몸이 가벼워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좀 많이 나아지셨나요?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기능이 좋아진 것 같아요. 100가지의 약초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효소를 만드는 과정 또한 정성과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니 산야초 효소를 이용한 밥상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밥맛 좋다고 소문난 이 집에선 보은 대추를 이용해 건강밥을 짓는다는데요. 맛도 보기 전인데 식욕이 당깁니다. 잠시 후 나온 한상 차림. 깔끔하면서도 정갈한 밑반찬들에 일단 반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오감을 자극합니다. 눈개승마, 초석잠, 아카시아 여러 가지 종류 나물과 합해서 50가지 종류가 돼요. 아카시아 장아찌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고 또 눈개승마는 3가지만 난다고 해서 소고기 맛, 인삼 맛, 두릅 맛 해갖고 산나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초석잠은 우리 뇌 기능에 치매 예방에 좋은 그런 반찬입니다. 고추장 양념을 발라 구운 더덕구이와 녹두를 갈아서 만든 녹두전. 그리고 이 맛집의 필살기인 산백야초 대추 불고기까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게 불고기 양념이거든요. 여기에 과일하고 백야초 효소하고 양파하고 들어가 있는 소스 제가 만든 거거든요. 갖가지 재료를 넣고 상위에 직접 끓여 먹으니 신선함은 물론 국물 맛도 배가 되는 불고기와 대추 향이 향긋하게 나는 영양 돌솥밥. 군침이 절로 돕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영양밥에 정성 듬뿍 건강한 반찬들까지 집 나간 입맛도 저절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순간입니다. 원래 나물을 싫어했는데 이걸 먹어보니 맛있었어요. 지나가다 식사하러 들렀는데요. 반찬이 산에서 나온 반찬들 위주로 해서 되게 맛있고요.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다음에도 또 오고 싶네요. 정말 맛있었어요. 내 가족이 먹을 음식처럼 정성껏 준비한 밥상 앞에서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것만 봐도 맛집 주인은 흐뭇하다는데요. 손님들이 와서 대접받는 기분이다, 건강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저희 집에 방문하시는 그런 손님들이 많거든요. 건강하고 힐링되는 그런 마음으로 식사하시고 가시는 그런 바람으로 항상 늘 이 자리에서 있을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즐긴 후 잠시 속리산의 자연에 몸을 맡겨봅니다. 여름 한복판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마냥 싱그러워 보여 함께 즐기고 싶은 맘 굴뚝 같아집니다. 속리산 미식로드.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대물림 맛집입니다. 시아버님 때부터 전해오는 송이 한방 백숙이 이 집의 대표 음식이라는데요. 다양한 한방 재료에 보은 대추는 기본. 여기에 제일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요, 저희 집만의 특별 변기가 있어요. 보실래요?
짠! 엄청 크죠? 일반 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토종닭을 쓰는데요. 손질한 닭과 갖가지 재료들을 넣고 1시간 정도 푹 구워내면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손색 없는 백숙 요리가 완성! 우러난 국물색만 봐도 맛이 얼마나 깊고 진할지 가늠이 되는데요. 넓은 그릇에 고아낸 닭을 담아냅니다. 사장님 이제 이게 끝인가요? 그럴 리가요. 송이백숙인데 송이가 들어가야죠. 지난 가을에 딴 송이들을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사철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군요. 옛날부터 저희 집안이 내내 송리산에 살던 사람인데요. 아버님이 유명한 송리산 송이꾼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송이백숙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한방 백숙에 송이를 접목시켰다는 것 외엔 여느 백숙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송이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분명하다는데요. 자, 드디어 송이로 활용 점정을 찍고 완벽한 맛의 송이 한방 백숙이 탄생됐습니다. 한번 먹어보면 꼭 다시 찾게 될 만큼 인기 있다는 송이 한방 백숙. 향긋한 송이향이 보태져 그야말로 일품 중에 일품 맛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이고 좋겠네. 맛있어요? 다른 백숙은 먹으면 터벅터벅한데 야는 먹으면은 좀 육질이 좋고 송이버섯하고 들어가니까 맛이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향도 송이향도 너무 그윽하게 잘 나고 아주 육질은 쫄깃쫄깃하고 아주 너무 맛있어요. 이쯤 되니 50년 전통의 대물림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음식 철학이 궁금해집니다. 드시면 손님들이 드시면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건강한 음식. 맛있고 건강하면 더 좋겠죠. 아름다운 송리산, 푸른 송리산에 오셔서 피터치드 가득 든 공기도 마시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속세를 떠난 송리산에도 녹음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청정한 자연이 위안을 주고 자연을 닮은 음식들이 몸을 달래준 조금은 특별했던 송리산 미식로드. 여름이 가기 전 여러분도 이 즐거운 여정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자연을 닮은 그 속리산의 미식로드 함께 했는데요. 네. 요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넉넉해서 그런지 그 요리 안에서도 정말 에너지가 느껴지는, 한번 먹으면 힘이 솟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특히 속리산 쪽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음식과 심신은 하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 또 보니까 이제 속리산의 그런 건강하면서 좀 넉넉한 기운을 받은 산약초 한상 차림 그리고 송이 한방 백숙까지 지금이라도 사실은 네. 달려가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나 그 사장님이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암을 앓으셨던 식당 네. 사장님이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산약초로 만든 효소를 꼽으셨는데 네. 보니까 저도 효소 만드는 법 배워보고 그러니까요. 싶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려면 먼저 일단 속리산을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속리산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저런 맛집들까지 함께 탐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보은군, 괴산군, 경상북도 상주시에 걸쳐 있고 속세를 떠난다라는 뜻이 담긴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한라산, 2번 백두산, 3번 지리산, 4번 속리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속세를 떠난다. 속세를 떠난다. 떠난다. 네. 거의 뭐 핀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정답. 자, 정답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0997번입니다. 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나의 입맛을 살리는 여름 반찬. 네네. 여름 별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인증샷과 함께 네, 보내주셔도 그렇죠. 좋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주 특별하고 막 뭐 거창한 반찬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네, 저는 뭐 김치 하나가 저에겐 최고입니다. 뭐 이러실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만의 여름 반찬 지금 바로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윤수진 캐스터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슬슬 더위도 폭염도 좀 꺾이면서 맞아요. 왠지 여름도 이제 슬슬 끝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네. 아마 휴가들도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올해 바닷가에서는 과연 어떤 스포츠가 인기였을까요? 워낙에 스포츠가 많아가지고 참 고르기가 힘든데 그렇죠. 해양 스포츠 하면 또 거제도를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제가 또 핫플레이스죠. 네. 자, 얼마 전 거제도에서 아주 핫한 축제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보다 더 시원할 수 없다. 여름철 해양 스포츠 하기에는 거제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도 두렵지 않다. 핫하면서도 쿨하게 거제 바다야 놀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캉스 시즌.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있다. 매년 여름을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2019 거제 바다로 세계로. 지난 1일부터 나흘간 거제 바다 곳곳에서 해양 스포츠의 행연이 펼쳐졌는데 그중에서도 다채로운 체험이 반겨주는 구조라 해변을 찾았다. 그렇지. 다시 한번. 올여름은 이걸로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멀리 가면 물고기도 물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세요. 때마침 육지 강습이 한창. 이 뱃머리가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이직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재빨리 돌려서 또 이렇게 저어서 센터를 맞춰주시고. 처음 왔는데 체험한 거 치고는 재밌고 엄청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스탠드업 패들보드 일어서서 이렇게 타는 보드라고 해서 남녀노소하고 누구나가 다 즐길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레저 지금 해양 레저를 체험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배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배 옆에 보시면 끈 같은 거 있죠. 이 끈이 리시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리시. 보트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필수 장비. 동아리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뭔 역할을 하는 거래요? 라이프 자켓을 입었지만은 이 서핑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에서 떨어지시면 배는 저쪽으로 가고 사람은 이쪽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내 배가 옆에 몸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차는 그런 리시 안전 장치입니다. 저 이제 타러 갑니다. 강습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실전 돌입. 출렁이는 바다의 물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수상 레포츠 패들보트. 어렵고 하는 고난이도 기술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교육을 하시고 하면 웬만큼 하시는 분은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쉬워요. 이지합니다, 이지. 오늘 처음 타봤는데 너무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제 바다도 보면서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놀러오세요. 아슬아슬한 재미는 물론 탁월한 운동 효과까지. 그러다 보면 미쳤습니다. 안경이 없어졌어요. 간혹 지나친 열정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더 탈 수 있었는데. 이번엔 바다 한가운데로 전진. 호핑 투어에 나섰다. 저희 지금 나온 곳은 구조라 해수욕장이라는 데고요. 저희 정면에 보이시는 저기 섬은 저희가 오늘 스노클링할 호핑 투어할 윤돌섬이라는 섬입니다. 언제 이래 해보겠나? 오기 너무 잘했다, 맞지? 타이타닉 저리 가라네요, 완전히.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구조라 해변에서 배로 5분 거리.
보라카이, 세부 불업자는 거제 윤돌섬만의 호핑 투어가 시작된다. 바닷속 보헤미안처럼 자유로이 물속을 누비는 사람들. 이거 삶아서 먹어도 돼요? 네, 삶아서 먹어도 돼요. 불 잡았어요. 아따, 싱싱하네. 바다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돌도 많고 뭐 그 조개나 뭐 작은 물고기들도 많아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바람이 시원해서 좋고 물이 시원해서 좋았어요. 부산보다 거제가 좋네. 이만하면 더할 나위 없는 바캉스. 하지만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우리 다롱이 오늘 샤워. 아, 너무 뜨거웠어. 샤워. 더위 앞에 장사 없다고 다롱이도 등목 삼매경. 어디 시원한 거 좀 없어? 추워. 엄청 시원해. 추워. 콧물 같아. 추워. 알로에 바르니까 콧물 바르는 느낌. 햇볕에 빨갛게 탄 피부를 위해 거제 특산물 알로에 대령이요. 끈적끈적한 점성에 젤리 같은 속살. 네, 이거 선물 왔거든요. 넣어주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이게 아토피가 심해가지고요. 발라주고 싶고요. 애들도 2명이나 왔는데 지금 많이 탔거든요. 그거 좀 발라주고 싶어요. 전국 생산량의 무려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알로에의 주산지 거제. 저희가 거제 알로에를 300kg 정도 준비했고요. 인원 한 1,500명 정도 체험할 수 있는 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 그리고 햇빛에 탄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알로에를 바르면 그게 완화가 돼서 잠도 잘 자고 해서 아이들에게 알로에를 바르면 좋겠다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잔뜩 열이 오른 피부에 생 알로에를 문질문질. 미끄덩한 촉감에 웃음이 절로 난다. 보들보들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얼굴 너무 시원한 거 아니야? 와, 짱이네. 우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시원한데요. 따드릴까요? 역시 알로에 최고네. 콧물 색깔이잖아, 콧물 색깔. 노란색 색깔. 좋은 거야. 이게 냉각 쿨링되는 효과가 있어. 지금 좀 약간 햇빛 때문에 따갑거든요. 근데 이게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그 따가운 걸 좀 완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니까 되게 진정되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덥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제 바다의 재미. 인천은 내가 사니까 인천물이 좋고 여기는 공기가 좋아서 네. 고기만 좋습니까? 아, 물도 좋겠지. 아유, 그게 당연하니까 여기까지 왔죠. 여기 또 봉사 인천에서 뭐든 여기까지 왔겠어. 여름 휴가는 거제로. 2019 거제 바다로 세계로와 함께한 화끈하고 낭만적인 바캉스의 추억. 올 여름이 가기 전 불볕더위 한 방에 날리는 거제로 풍덩 빠져보세요. 네, 여름 휴가를 대신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전 사실 네. 올 여름에 바다를 구경을 못해서 지금 보니까 풍덩, 지금이라도 좀 빠지고 싶은데 혜선 씨는 되게 바다 구경 좀 하셨어요, 올 여름? 저는 좀 다녀왔어요. 아기 그러셨군요. 때문에. 예. 네. 화면 보시면서 구보상 아나운서처럼 네네. 바닷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거제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이 축제가 끝나서 내년을 기약해야 하기는 하지만 앞서 보신 해양 스포츠는 거제 구조라 해수욕장을 찾으면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은 여름의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는 여름이 아쉽다면 한 번쯤 이제 거제로 가셔서 막바지 해양 스포츠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보은군, 괴산군, 경상북도 상주시에 걸쳐 있고 속세를 떠난다라는 뜻이 담긴 이 산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인데요. 보기 나갑니다. 1번 한라산, 2번 백두산, 네. 3번 지리산, 4번 속리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속세를 떠난다. 저희가 아까 이곳에 산약초, 한상 차림, 뭐 한방 백수까지
있을지 잘 만나보고 왔는데요. 정답 골라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나의 입맛 살리는 밥도둑 여름 반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다양하게 좀 도착할 것 같거든요. 네. 혜선 씨는 뭐 있으세요? 저는 여름엔 반찬까지는 아니고 그냥 오이 소박이에 찬물 말아서 정말 소박하죠. 밥에다 찬물 부어서 오이 입맛이 소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먹으면 좀 시원하게 먹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답변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여름에는 그래도 뷔페다. 뷔페라도 가야 된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좋으니까요. 정답 문자 잊지 마시고 함께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여름 향기 따라서 연꽃을 따라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연꽃 하면은 무더위 또 폭염 속에서도 그 고고한 자태, 은은한 향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여행 함께 떠나보시고요. 네, 그 전에 대전의 옛모습이 남아있는 대전시 대흥동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관사가 최근 새로운 문화역사관으로 변하고 또 오래된 곰탕집에서 곰탕 한 그릇까지 맛볼 수 있는 대흥 원도심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대전의 옛 모습들이 남아있는 원도심, 그중에서도 오래된 관사들이 모여있는 대흥동은 최근 새로운 문화역사관으로 재탄생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이 내포 홍성으로 이전을 하면서요. 이 빈 부지를 대전시에 매입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그런 문화예술 공간으로 옛 충남도지사 공간부터 10호 관사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저마다의 주제를 담았습니다. 또 2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곰탕을 끓여온 맛집에서 이열치열로 삼복더위를 이겨보면 어떨까요? 지금 대흥동으로 출발합니다. 대전 대흥동에 가면 파란색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흥동 관사촌인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합니다. 양쪽에서 아름다운 플라타나스 나무가 반갑게 반겨주는 곳, 여기는 대전의 원도심, 그중에서도 대흥동 관사촌입니다. 예전에는 관사로 사용이 됐고 10집이나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들어가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갑니다.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으로 이전하면서 관사촌도 빈집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터전과 모습은 그대로 살리되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정원에 있는 식물, 특히 나무에서 이 공간이 오래됐음을 느끼게 해주네요. 네, 맞습니다. 역사는 이제 1932년도로 되돌아갑니다. 이 1932년도에 원래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도지사나 고위 관료급들이 생활했던 그런 거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사촌이 만들어졌고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번화가가 되었던 거죠. 먼저 옛 충남도지사 공간부터 살펴볼까요? 이곳은 옛 산성의 이름 태미와 이웃의 순우리말 오래를 붙여 태미오래라고 부르는데요. 태미로 오래라는 뜻도 담겨 있죠. 충남도청이 내포 홍성으로 이전을 하면서요. 이 빈 부지를 대전시에 매입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그런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양식과 일본식 그리고 한식 구조가 조화를 이룬 옛 충남도지사 공간. 역사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이제는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힐링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곳. 그렇죠. 도지사 관련된 이제 회의나 이런 공적인 업무에 관련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겠죠. 네. 1932년부터 도지사 42명이 거쳐간 충남도지사 공관. 지금은 좀처럼 만날 수 없는 건축 구조와 양식인데요. 이제는 시민의 집이 되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서양의 이런 건축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운 걸 대비하기 위해서 온도를 깔기도 했고요. 그럼 다른 관사촌 열차는 어떤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살았던 이 관사들은 지난해 리모델링을 하고 올해 4월 처음 공개됐습니다. 특히 1호 관사 역사의 집에서는 대전 문학과 연극의 자료를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대전 연극 100년을 돌아보는 기획 전시가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가 대전의 문화예술, 특히 연극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관사 1호인데요. 이게 포토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젠 울지 않는군. 말하자면 당신이 저 녀석 대신을 하게 된 것 같구리요. 어떠시오? 말을 하시오. 왜 대답이 없어? 또한 대전 연극 1세대이자 산 증인인 최문휘 선생의 손때에 묻은 희곡과 대본, 그리고 육필로 쓴 시들도 전시돼 있는데요. 대전 연극의 태동과 발전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문희 선생님이 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80년대 중후반까지 작품을 83개 작품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작품 대본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포스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번엔 좀 더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2호 관사, 이름하여 재미있는 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수백 건의 만화책이 꽂힌 만화도서관이 반겨주는데요. 관사촌에 와서 오래전 읽었던 향수 어린 만화책을 만날이라고는 생각지 못해서일까요? 더 반갑더라고요.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전시를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추억의 만화와 그런 현대의 만화를 섞어서 어르신 분들이 추억의 만화를 보고 우리도 예전에 이런 만화를 봤었지라는 추억에 감상하면서 현대에는 이런 재미있는 만화가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른들도 만화를 즐길 수 있는 걸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락실에서 즐겼던 추억의 게임까지 만나는 대흥동 관사촌 태미오래. 대전의 옛 모습과 추억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전의 3대 곰탕 중 한 곳으로 불리는 대흥동 맛집에서 삼복더위를 이겨볼까요? 무더운 날씨에 지친 몸과 마음을 뜨거운 곰탕 한 그릇으로 달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열치열이죠. 야,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네. 이 집은 자주 오세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정도. 20년 단골이신 거예요? 네. 와, 아니, 어떤 매력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 집을 찾으시는 거예요? 원래 입맛이 까다로운데요. 곰탕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저희도 맛있어서 이렇게 자주 와요. 여름에 기운 없고 할 때 그 곰탕 드시면 여름 잘 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25년째 곰탕을 끓이고 있다는 주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뽀얀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고 있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야, 커다란 가마솥이 하나, 둘, 세 개씩이나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지 않나요? 끓일 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한 48시간을 끓여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라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집에서 끓여 먹듯이 그렇게 했어요. 드디어 소문난 곰탕의 진한 맛을 느껴볼 시간. 정갈하면서도 정성스러운 곰탕 한 그릇 함께 드실까요? 48시간 푹 구워낸 곰탕, 그리고 수육 한 접시. 뜨거운 여름에는 차가운 음식도 맛있지만 또 이렇게 이열치열이라고 했죠. 뜨끈한 음식을 먹어줘야지 원기 회복 충전이 되거든요. 푸짐하고요. 국물 뽀얗고 진하고 향 좋고,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사골과 뼈, 사태를 넣고 푹 고아낸 곰탕. 재료는 단순하지만 오랜 시간과 정성 덕분에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이야, 깊다, 깊어. 먼저 고기를 집어 살살살 발라 먹은 다음 밥 한 공기를 넣고 말아 먹는 거죠. 이렇게 먹는 곰탕 한 그릇, 제대로 몸보신이 되겠죠? 여기에 수육 한 접시는 보너스. 조개젓갈을 살짝 올려 먹으면 입안에서 녹는다 녹아. 몸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기운이 나네요. 고기가 구웠기 때문에 상당히 연하고 국물과 따로 놀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수육 쫄깃쫄깃 탱글탱글 정말 맛있고요. 여러분도 올여름에 대흥동에 오셔서 관사촌도 둘러보시고 또 뜨끈한 곰탕으로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대전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대흥동 관사촌.
이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추억의 공간이 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전 대영동 원도심 여행은 끓이면 끓일수록 더 깊게 우러나는 곰탕 한 그릇처럼 우리 곁에 진하고 오랜 향수가 되어줄 겁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 어떤 꽃보다 낭만적인 꽃말을 지닌 주인공. 화려한 모양뿐 아니라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우리에게 향기로운 하루를 선물하는 연꽃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시죠. 연꽃을 보니까 제 과거가 생각이 나요. 연꽃에서 싹 피어났거든요. 청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아버지? 정말로 반가워. 잃어버린 저희 아버지? 공원 전체가 이 연꽃 향으로 물든 느낌 있죠? 그렇지, 잘 오셨어요. 5월 단오부터 피기 시작해서 8월 말이면 갑니다. 지금 아주 절정일 때 오셨어요. 진흙 속에서도 화려한 꽃을 피운다 하여 군자의 꽃으로도 불리는 연꽃. 김영채 작가는 아름다우면서 강인한 그 매력에 빠져 40여 년 세월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연꽃을 담고 있습니다. 경주 씨도 카메라를 꺼내 들었는데요. 선생님,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니 핸드폰으로 찍은 거는 뭔가가 아쉽단 말이에요. 저 이거로 찍으면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물론요, 빌려드릴 수 있는데 네. 요새는 핸드폰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특별한 수업. 매년 똑같이 피고 지는 꽃이지만 찰나에 담기는 연꽃의 자태는 하루하루 매 순간 다르답니다.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연꽃이 가장 예쁘게 펴요? 한 6시 넘어서 한 8시 사이. 연꽃이 분홍색이잖아요. 네. 부드러운 광선에서 빛을 제일 잘 받아요. 이때 연꽃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도 있습니다. 백로가 막 날아요. 엄청 날르죠. 네. 그게 금년에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향기로운 꽃을 알아보고 쉬어가는 백로까지. 올해는 유독 크고 풍성한 홍련이 만발하며 더욱 환상적인 연꽃 물결을 선사했는데요. 이 사이를 거닐고 나면 연꽃 향기에 그대로 취할 것만 같죠. 연꽃 향이 들려요? 향은 맡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들립니다. 오감을 다 통해서. 그 표현. 연꽃 향이 아주 강해서, 짙고 강해서 참 우리는 듣는다고 그러죠. 마치 초록 바탕에 연분 홍빛 꽃잎을 그려놓은 듯한 덕진 연못의 연꽃 풍경은 덕진 채련이라 불릴 만큼 이름이 높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연꽃밭은 우리 덕진연이 첫 번째일 거예요. 홍련은 대한민국 최고의 연입니다. 연꽃의 매력을 오늘 처음 발견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빠질 것 같아요. 향긋한 연꽃 향에 또 한 번 취해볼까요? 이번엔 순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새하얀 백년을 만났습니다. 잎 하나하나가 이렇게 싹 물에 펼쳐진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도 해주는 마력 같은 힘이 있는 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순백의 연꽃은 예로부터 차로 애용해 마시던 고마운 꽃이기도 한데요. 기분 좋은 향을 머금은 백년차 한 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잠깐! 왜 이렇게 차를 한꺼번에 다 마시세요? 아니 연꽃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입에 많이 머금으려고요. 7부차 3부정. 제가 3부는 제 정성을 그 찻잔에 담아서 드렸잖아요. 차는요 한 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고
두세 번에 나눠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그 정성을 원샷 해버렸네요. 우려내는 과정부터 한 입 머금는 순간까지 순하고 부드러운 연꽃향은 마음을 차분히 안정시켜주죠. 입안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듯한 느낌? 향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진짜 순 연꽃 100%. 연꽃 하나로 누려보는 여유로운 시간. 성질이 따뜻한 연꽃은 우리 몸의 이로운 역할까지 제대로 한다는데요. 이 백년차의 매력은 뭐예요? 이 연차를 보고 있으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여유로워지고 잡생각을 좀 이렇게 멈추게 하는 그런 시각적인 효능이 있어서 저는 연차를 좋아하고요. 때묻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고요. 이렇게 한 송이를 우려도 여러 사람이 함께 마실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연꽃의 매력 아직 끝이 아니죠. 출출해진 배를 달래줄 연잎 한 상이 펼쳐졌습니다. 연꽃의 매력은 대체 어디까지예요? 아니 이건 뭐예요 대체? 연잎밥이에요. 요 큼직한 연잎 속을 들여다보면 찰진 밥과 몸에 좋은 곡식이 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열기만 했는데도 이 연잎의 향이 코를 찌르는 굉장히 건강한 향. 연잎이 소중히 품고 있던 건강한 밥 한 숟갈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아니 진짜 먹었을 때 바로 입안에서 그 연잎의 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되게 기분을 좋게 하는? 첫째는 해독작용이 좋고 노화 방지 효능이 좋고요. 그다음에 성인병 예방요. 출혈을 멈추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와 완전 건강식품이네요. 몸에 좋은 게 어쩜 맛까지 일품입니다.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역할도 한대요. 연잎 자체의 향이요. 진정됐어요. 부담 없는 나물 반찬에 요 연잎밥 한 숟갈이면 다른 고기 반찬도 굳이 필요 없겠죠. 그냥 먹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연잎으로 싸서 먹는 거예요? 이 연잎에는 항균 작용과 방부 작용이 있어서 음식이 상하지를 않대요. 비린내 같은 것도 잡아줄 수도 있고 이 연잎을 향으로 인해서 고기도 더 맛있게. 역시 예쁜 게 먹기도 좋아. 이렇게 눈, 코, 입 모두 다 즐겁게 해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연꽃차 고마워. 화려한 자태로 한 번, 은은한 향기로 두 번, 건강한 맛으로 세 번. 연꽃의 무한 매력으로 꽉 채운 하루 어떠셨나요? 이 여름 여러분도 향긋한 연꽃 향기에 흠뻑 취해보세요. 네, 진짜 이렇게 연꽃밭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연꽃밭 보시면서 연꽃 밥도 먹고 연잎 차도 마시고 그야말로 연꽃과 함께하는 여행이네요. 네, 이런 게 오감만족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실제로 연꽃은 6월에서 8월까지가 가장 아름답게 핀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여름 막바지에 와 있는데 연꽃도 네. 다 사라지기 전에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연꽃 여행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1분 홈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참 빼기 어렵고 안 빠지는 부위 중 하나인 등살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상체를 신전시켜 뒷라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작으로 등살 파괴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트에 엎드려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대로 양손은 귀 옆에 위치해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발은 어깨 넓이만큼 넓혀서 발등이 바닥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안으로 쏙 넣으며 정수리 길어지며 상체로 올라와 주고요. 한쪽 팔을 내 발끝으로 뻗어내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피며 몸통 한쪽으로 트위스트. 다시 정면, 반대, 다시 정면.
이 동작 반복해 주실 건데요. 동작을 하는 동안 허리 힘으로 너무 꺾지 않도록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몸통을 옆으로 돌려줄 때는 옆구리를 더 수축하며 등에 더 집중합니다. 어깨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복부의 긴장감 갖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을 한쪽으로 기울이며 팔을 쭉 뻗어서 발끝 쪽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 후 다시 제자리 반대 정면 반대 동작을 하는 동안 내 옆구리를 더 꽉꽉 조이며 등에도 집중해 주시고요. 발등은 바닥을 더 꾹 눌러주실게요. 그리고 제자리 돌아와 손 풀어서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 동작 15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오늘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보은군, 괴산군, 경상북도 상주시에 걸쳐 있고 속세를 떠난다는 뜻에 담긴 산은 무엇일까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속리산이었습니다. 네. 정말 지금이라도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네. 멋진 명산이죠.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546님, 7551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답과 함께 오늘 주제 문자 여름에 또 입맛을 사로잡는 여름 반찬까지 함께 맞아요. 받아봤는데요. 네네. 우리 0546님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여름에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최고죠 하시면서 여름 반찬으로 왕노각 무침과 네네. 우엉조림 추천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작년 겨울에 담근 묵은지 넣고 닭볶음탕 어떠세요? 강추합니다 하시면서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예, 저 늙은 오이, 저 무침 아삭아삭 또 맛있고 여름에는. 그러니까요, 예. 시원하고. 특히 저는 그 닭볶음탕 좋아하는데 묵은지 넣은 거는 그러게요, 저도 맛있겠네요. 못 먹어본 것 같아서 좀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봤고요. 755 하나님, 여름에는 오이 냉국이 최고지 하시면서 미역 불려서 오이 넣고 오이 채 썰고 매콤한 청양고추 넣고 소금, 식초, 매실액과 깨소금, 저만의 비법 양념은 국간장을 조금 생수에 얼음 동동 띄우면 더위도 싹 가시고 입맛도 살아난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레시피까지 좀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시원하죠.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요. 저기 아까 혜선 씨가 그 찬밥에 네, 오이 소박이. 좋은 건데 그거에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랄까요? 시원한 오이 냉국. 저도 귀찮아서. 여긴 귀차니즘 버전인데 여긴 좀 더 정성이 들어간 네네. 그런 업그레이드 버전 오이 냉국까지 오늘도 시원하게 좀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 음성 진천의 충북 혁신도시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죠? 혁신도시 인구가 2만 5천 명을 돌파했고 이제 기업체 이전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성군에서는 전입하는 기업체 종사자들에게 전입 지원 혜택을 또 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 이후 음성군으로 전입한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네. 재직 증명서를 첨부해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초중고 대학생들에게도 전입한 면은 지원 혜택 10만 원이 또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차근히 좀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마이맨쇼에서는요. 집안 곳곳에 신기한 돌로 꾸민 농가주택 찾아가고요. 건강한 뷰티에서는 건망증과 자주 혼동되는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풍부한 소식으로 저희는 내일 아침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루 또 활기차게 멋지게 신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